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2월달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고민 과정에 이 책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은 어제 K스포츠 재단의 박헌영 부장 인터뷰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어제 박헌영 과장이 최순실 씨가 아예 정부 예산표를 가져와서 여기에 맞는 기획서를 만들라고 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 모시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 발 더 가죠. 한 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네. 어제 박헌영 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가 아예 처음부터 정부 예산표를 들고 온다. 예. 그래서 여기에 먹을 거리가 있다. 예.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요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만들라고 네. 지시를 하고 그것이 제출이 되고 네. 제가 이제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런 예산과 내용을 가지고 오느냐. 박헌영 과장의 얘기로는 뭐 문체부야 당연히 고위 관계자 예. 아마도 김종 전 차관이 아니겠는가 예.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네네. 그것이 문체부 선에서 끝난 얘기인지 네. 아니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네. 좀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네. 작년에 K스포츠단이 했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5대 거점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종합형 스포츠 클럽의 후신이죠. 네, 5대 거점 사업. 이게 일반인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언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예, 일단 이 모델은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고 2013년부터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 3억짜리였었어요. 네, 규모가. 인구 20만 이상은 3억, 네. 인구 20만 이하는 2억을 지원해주는 모델이었었는데 네. 그 모델의 한계점이 이제 엘리트 체육이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이 거점 K스포츠 클럽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논리는 네네. 우선 3억짜리 규모의 사업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더 키워야 된다. 예. 하나의 3억짜리가 하나의 8억짜리로 변하고 네네. 그 이야기를 최순실 씨가 언제 합니까? 시점상으로는. 예, 이 부분은 1월 20일 경부터 얘기를 하고요. 작년 1월 20일경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 예. 3억짜리 사업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엘리트 육성이 안 되니까 네네. 8억짜리로 만들어라. 네. K스포츠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최순실 씨가 얘기했던 거는 2016년 1월 28일 제가 메모지에 있는데 당시에는 뭐 하남, 무주, 광주, 뭐 서울, 인천, 대전, 제주 여기까지 갔었는데 지적도 찍어서. 네, 예, 예.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2016년도에는 5개만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몇 개를 더 선정을 해서 향후에 17개를 하자라고 이제 최순실 씨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다 1월 달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네. 여기에서 왜 거점 K스포츠 클럽이 필요하냐. 산발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합형 K스포츠 클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점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요약하자면 적은 돈을 받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던 것을 네. 규모를 키워서 모아서 네. 그걸 5대 거점으로 만들자. 예. 그거를 K스포츠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해봐라. 네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나오죠. 생각도 못할 일이.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는데 네.
제 메모지에는 2010년 1월 28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지시를 받았던 게 공식적으로 제가 메모를 남겨놨었는데 네. 맞춰서 하겠죠. 네. 페이퍼를 이제 제안서도 만들어 봐요. 네.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한 건의 문건을 갖고 와요. 문건을 갑자기 네네. 언제쯤입니까? 그게 3월 초순경이었어요. 3월 초. 네네. 1월 말쯤에 이 얘기를 했고 네네. 3월에 문서를 하나 들고 온다. 무슨 예. 문서였어요? 청와대 문건이었고요. 청와대 문건 예. 가지고 계세요? 예. 다 결정이 됐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결정이 됐다. 청와대에서. 예. 청와대 문건. 예. 청와대 문건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네, 맞습니다. 예. 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가 들고 와요? 네, 저희한테 직접 줍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BIP께서 지시하신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드림. 국정과제. 네. 내용을 보면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을 바꾸자. 지금 하신 대로 개편하는 방안이네요. 네네. 개편하는 방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K스포츠 재단이 스포츠 클럽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네. WK가 컨설팅을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되어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하고 네. 거기서 이제 거점 K 스포츠 클럽에 재단이 선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산발되어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관리하는 역할을 K 스포츠 클럽이 하고 네. 이제 K 스포츠 재단이 하고 네. 그다음에 WK가 산발되어 있는 그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로 선정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이디어를 얘기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은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지 네네. 그런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예 청와대에서 네. K스포츠 재단이 네. 그런 스포츠 클럽을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문서가 만들어져서 네. 그걸 들고 네.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다 결정됐어 이렇게 하고 던져준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재단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WK는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WK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라. 최순실 씨 아이디어가 예. 한 달쯤 있다가 청와대에서 공식 문서가 돼서 내려온 거네요. 예, 공식 문서가 이제 결제 라인까지 타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보시면 포스트잇으로 가리는데 네. 항상 최순실 씨는 문서를 줄 때 항상 가려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누가 작성했다가 나오거든요. 아, 그걸 뺐구나. 예. 근데 그 포스트잇 가려진 부분을 네. 제가 검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네. 교문수석이라고 써 있어요. 교문수석을 통해서. 네네. 당시에 교문수석은 김상률 교문수석이었죠. 예. 최순실 씨가 말한 대로 다 돼 있는 거네 이미.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뭐 다른 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 문건하고 똑같은 문건이 이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컴퓨터에서 그게 또 파일이 복구가 돼요. 똑같은 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왔다는 게 맞고 문체부도 이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최순실 씨가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기 이미 한 달 더 전에 네. 직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고요. 예. 최순실 씨가 말한 대로 됐고 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네. 어쨌든 뭐 선정 과정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원래 이 선정 과정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이 모델의 시작점이 3월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3월이 아니라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공모 기간이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돼 있어요. 예. 접수 기간은 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돼 어쨌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예. 이런 거점 사업을 하니 응모하세요 하는 공고가 나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3월 달에 접수가 됐어야 되는 그 접수가 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K스포츠 재단이 시설을 못 구해요. 해야 하는데 예. 청와대에서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네네. 아하. 그래서 7월까지 이제 이게 미뤄지겠죠. 기다려준 거구나.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 대한체육회에서 2016년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 공모를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네네. 네. 알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 네. 아무리 청와대에서 결정해서 너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네. 공모 네. 요강에 따라서 네. 제안서를 넣었겠죠? 네, 대한체육회에 이제 문서를 넣었죠. 예, 문서를 넣고 네. 그럼 심사를 거칠 거 아닙니까? 네, 심사를 거치죠. 심사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 통보가 어떻게 왔어요? 결과 통보가 저한테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어떻게 옵니까? 지금 상황이 네. K스포츠 클럽이 매우 안 좋다. 심사. 아니, K스포츠 재단이 매우 안 좋다. 심사 여러 곳에서 응모를 했을 테니까 네네. 서류를 쭉 넣은 네.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K스포츠 재단이 넣은 문서는 순위가 별로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공모한 게 7개밖에 네. 안 됐었어요. 7개의 예. 업체들이 응모를 했는데 네네.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6등을 하고 있었죠. 6등을 하고 예. 있다고? 예. 아니 문의한 게 아니죠. 저는 문의 안 했죠. 저는 당연히 1등 하리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네. 전화가 안 물어봤는데 먼저 와가지고 네네. 6등을 했다. 예, 그래서-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도 그래서 황당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자신 있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자신 있었겠죠, 네, 당연히. 예. 그런데 6등 했다고. 예. 그래서 황당했었는데 네. 더 황당한 것은? 더 황당한 것은 그게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예. 지금 K스포츠 재단이 6등이다. 네. 그런데 내가 누구누구를 불러서 네. 그 평가하는 중간에 봤더니 6등이더라. 네. 그래서 평가위원들, 심사위원들 누구누구를 불러서
다시 3등까지 만들어놨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 노승일 부장이 전화해서, 우리 몇 등이에요? 거기 6등이에요. 큰일 났네요. 이게 아니고, 예, 예. 전화 안 했는데, 예, 예. 먼저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네. 6등이다. 예, 예. 6등이다. 어떻게 할래? 이게 아니고, 6등이다. 근데 내가 바꿔줬다. 예, 예.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관련해서 이거 녹취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 일단 그걸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6등이었어, 6등.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갔거든.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현재 6등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동국대 교수랑, 성현, 문체부 추천했던 동국대 교수랑, 이재한 거랑, 박사 거를 다시 다 고쳤다고. 3등으로 넣었어요, 3등으로. 비하인드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8명이에요. 예. 심사위원 5명 입력 다 끝내고 갔다고. 5명 입력한 자료가 뜸이었어. 그래서, 위원하고,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추천한 위원이, 까지 3명이야. 물론 그 위원 중에는 이제 내가 아는 위원도 있어.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위원까지 얘기해서 바꾸려고 그랬어요. 내가 5명 위원 입력하고 간 게 6등이라 내가 정한테 가서 얘기했어. 6등이라 지금 점수가 여기서 안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박사 거의 입력을 다 한 거를 여기는 다 불러가지고 다시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 대한체육회에서 심사를 관장하는 분이 예. 전화를 해서 네. 심사위원들이 K스포츠 재단에 보니까 점수를 6등으로 줬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네. 안 물어봤는데 네. 그리고 그런 요구 안 했는데 그렇죠. 내가 알아서 3등으로 고쳐놨어. 나 네. 잘했지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죠. 최순실한테 어떻게 보고하지? 저 6등 했는데요. 3등으로 만들어줬대요. 이거 저도 보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연속이네요. 그렇죠.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고 K스포츠 재단하고는 스스로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장하는데 네. 결정이 이미 청와대에서 돼서 내려오고 네네. 노승일 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담당자가 네. 6등 하셨는데 내가 고쳐드렸다고. 예. 요구 안 했는데. 그렇죠. 예. 네. 말이 안 되는 거에 연속이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버렸어요. 선정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선정이 안 됐어요? 예, 예. 최종 선정까지는 한 2차가 더 남았어요. 또 남았어요. 과정도 남았었어요. 1차 과정은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오신 문서를 쭉 보다 보니까 예. 대한체육회가 네. 5대 거점이라고 했는데 네네. 3개소만 선정한다고 공문을 내렸어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5개를 원래 K스포츠단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5개를 원래 다 하라고 이제 최순실이 지시를 하죠. 처음에는. 처음에 5개를 다 해라.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내려온 문서도 보면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다 하는 걸로 돼 있고. 돼 있는데.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게 움직여주죠. 네. 5개가 다 주려고. 예, 예. 네, 다 움직여주고. 주려고. 네. 거기에서 이제 두 분이 머리를 짠 게, 네. 올림픽 공원하고 태권도는 네. 지정형으로 K스포츠에 그냥 주는 형식으로. 다른 두 부분을 또 만들죠. 5개인데. 예, 예. 5개 다 선정이 되는 심사나 또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네. 그러지 말고 예. 5개 중에 네. 2개는 그냥 줄게 하고 네. 안을 만든 거구나 이게. 예, 이건 빼놨다가. 그래서 공고문에 보면은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페이퍼상으로는 5대 거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차이가 그래서 예, 올림픽 공원하고 우주 태권도원이 들어가서 5개가 된 거예요. 예. 5개소로 하라고 했고 5개소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2개는 그냥 드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2개는 이미 선정해 놓고 알아서 예, 예. 그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나머지 2개도 결국 다 K스포츠 재단이 접수했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2개도 K스포츠 재단이 접수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진행되다가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하. 그럼 이게 계속 진행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5개는 다 먹고 예. 그 다음 단계로 17개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17개 산하에 또 자잘한 걸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울, 경기, 인천 해가지고 17개 네네네. 시도에 거점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서울 거점센터가 관리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아하. 결국 5개를 다 하고 네. 1단계. 예. 2단계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올해죠. 네, 올해. 작년 기준으로 내년에는 예, 예. 전국으로 17개를 네네. 이제 꽂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17개 밑에 예. 또 자잘한 예, 예. 구청 단위로 예, 예. 스쿨을 만들고 예. 그럼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국으로. 그렇죠. 수백 개가 만들어지면서 최순실은 그야말로 이제 체육의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모든 자체가. 그리고 예. 그 스포츠 클럽은 정부 예산으로 계속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 예산 이제 3년까지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3년 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이제 또 티어가 하나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신규적으로 또 누가 또 선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 선정할 때 영향력은 또 컨트롤타워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이권이 발생하고. 예, 그렇죠.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수분이었죠. 화수분. 예. 아마 제가 미울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는지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 3월 달에 네. 정혜식 전 사무총장님이 문체부 직원들을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만났는데 그 문체부 관계자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정혜식 전 사무총장이 우리 아직 시설을 못 구했다. 그러면 알겠다. 그분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해줘요? 예. 어디가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가자.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그분들이 가서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본인이 한 일은? 저는 운전. 아주 큰 일을 했죠. 대단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인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운전만 했더니 다 결정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인이 이제 동시에 움직여요. 문체부, 대한체육회, K스포츠. 그래서 이제 K스포츠는 운전만 하고. 예, K스포츠는 운전. 원래 K스포츠가 이 주관에 대해서 뭘 움직여서 예. 찾고 해야 되는데 예, 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예. 그 문체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계속하죠. 어떻게 됐냐. 아, 한번 혹시 모르니까 당진도 한번 가봐라. 계속 챙기는구나. 예, 거기도 좀 괜찮더라. 이러면서 얼마나 확보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죠. 재단 실무자들은 내용은 모르고 운전을 해주면 다 끝나가는군요, 여기 다. 그렇죠. 저는 뭐 거기 가서도 그냥 그 동석하는 자리에서도 예. 그냥 입 다물고 있죠. 그래서 저 상대방에서 어디에서 나오셨냐면 전 대한체육회 직원이라고 그렇게 했었죠. 네. 자동이군요, 이게.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네. 딱 들어가는 순간 네.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최순실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도 않았던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거죠. 그렇죠. 예. 아, 이해 갔어요.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예. 만들어냈는지. 예. 근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예. 청와대는 이런 이권 사업에 개입한 적 없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증거로서 승부하면 되니까. 증거로서. 당신들은 내가 뭐 갖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예, 예. 그래서 최순실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를 쓰고 싶었었어요. 거기를? 예, 그래서 정의직 전 사무총장도 그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종범 수석이 인천 윤영복 시장한테 전화를 줘서 어허. 우리 직원이 거기 갔었다. 아하. 그 간 직원이 또 저예요. 예. 갔더니 가서 혹시 여기에 시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냐. 본인이 직접 가서 예, 예. 물어봤죠? 여쭤봤죠. 예.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현재 이렇게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그분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죠. 오다가.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의직 사무총장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죠. 이렇게 예. 부정적이다. 예. 이랬더니 한 이틀 있다가 예. 또 다른 담당자가 전화 와요. 예. 뭐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구해드리면 되냐고. 이거는 진짜 엄청났어요. 안 된다고 말만 하면 조금 지금 되는 걸로 바뀌어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이 최순실하고 네. 딱 2개월만 같이 일하면 네. 어깨에 네. 그 63빌딩이 쫙 세워져요 이제. 어깨 위에. 예.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예. 가서 일르면 되니까.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 갔더니 이렇다는데요? 그래? 이러면 이제 바로 조치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사람들 통해가지고 예. 그럼 바로 태도가 바뀌어 다시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뭘 해드릴까요?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문체부 쪽에서는 예. 김종한테 그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잘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거기는 민원을 한 번도 안 집어넣었어요. 최순실한테 제가. 하도 잘해주셨어. 문체부는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에 네. 제가 최순실한테 따로 민원을 안 넣었어요. 민원을 안 넣고 네. 다른데 예. 뭔가 잘 안 되면 1년부터 해결되는구나. 그렇죠. 1년도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포스코에서도 그 사과가 전화가 오잖아요. 사과 전화가. 포스코. 그 얘기 있죠. 처음에 네. 포스코 만났는데 이거 만들자. 배드민턴 뭐 좀 만들자고 네, 하니까 무슨 소리냐. 네. 잡상인 취급했고. 네, 35분 동안 25분을 바둑 얘기나 하고. 받은 얘기나 하고. 그걸 이제 얘기했더니 보고서 만들어서 제가 보고서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보고였구나. 예. 네. 거기는 민원을 제가 정식으로 집어넣었죠. 최순실한테. 포스코 만났는데 포스코에서 스포츠 클럽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또 일렀죠 이제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 왜냐면 최순실한테 일르면 다 해결되니까. 네, 상당히 태도가 불량했다. 딱 일렀어. 네. 일렀더니 며칠 있다가 그게 바뀌었나 이번에는 포스코는? 포스코는 그 다음날 바로 사과 전화가 왔어요. 25일날 일렀는데 예. 26일 오후쯤에 바로 전화가 와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시죠.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죠. 노승엽 부장한테 직접? 네, 이제. 그 박대했던 그 사람이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시 이제 WK의 이제 조성민 대표한테는 네. 이제 황영사 사장이 전화 오고 네. 저는 이제 거기 그룹장인가 전화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원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민원이라는 건 안 된다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좀 약간 괘씸하다. 네. 그럼 약간 이제 양념을 쳐서 얘기를 합니다. 양념을 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네, 액션을 좀 강하게 집어넣어주면 네. 강하게 돌아와요? 갑자기 욱해요. 최순실 씨가 욱해. 네. 아니!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보통 그럴 때? 욕을 하나요? 아니요. 응. 막 화를 내면서 이제 핸드폰 만지작거리죠. 이제. 어딘가는 전화해서 지금 일러야 되니까 본인들. 본인도.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난다. 그렇죠. 하루 이틀은 민원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민원은 다 해결된다. 예, 예. 장벽이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안종범 그 전 수석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포스코에는 잘 얘기해놨다. VIP께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VIP께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최순실 씨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최순실 씨한테 얘기를 하면 VIP까지 전달이 가니까. VIP가 또 안정범 수석 그것도 해결 못하냐고 혼나니까. 예, 예. 요번에 한번 막혔던 거는 VIP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정현식 사무총장님한테, 전. 그러니까 안정범 수석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다는, 연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거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면 바로 또 다이렉트 가면 네. 본인이 이제 좌천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안정범 수석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그렇죠. 불만 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예. 최순실 씨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럼요. 예. 어떻게 민원들이 해결됐는지, 네. 예. 왜 안 되는 것이 없었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 입장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상관없고 대통령은 저 사업이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뻔뻔하고 국내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요. 예.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맡겼을까? 대한민국에 맡겼을까? 이런 또 회한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스포츠단의 노승일 부장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L.com. 자, 생각해봐. 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넌 미성년자를 끔찍하게 죽인 살인자가 돼 있는 거야. 누군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잘못 건드렸어. 풀리겠지? 완벽하게. 흥미진진한데요?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감독. 범죄심의 신세계. 조작된 도시 2월 9일 대개봉.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자가 제 예언이 틀리면 이렇게 하라는 벌칙을 정해주신 분들이 많네요. 네, 제가 어제부터 대통령이 특검 대면 수사 거부하고 황교안 대행도 특검 연장 거부하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대청부터 기각할 거다 그런 예언을 이렇게 연속하고 있는데 틀리면 코스튬을 잘라라. 머리를 따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지 말아라. 네. 삭발을 하라는 분도 있네요. 너무하시네. 삭발. 1,500원 걸었는데. 자, 그리고 대구 119번 버스기사님이 동료분과 뉴스광장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어요. 김어준 얼굴은 안 나온다고. 네. 나오면 안 되나요? 공익사력 쓰시는 분이. 저는 공항리무진 버스 기사입니다. 승객이 다 외국인이라서 아무도 제가 뉴스공장을 틀어도 제보를 안 해서 제가 제보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칙 계속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건너뛴 코너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정당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되도록이면 배치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선 출마 관련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 소장이었던 조성주 씨는 밀려났습니다. 대표는 밀리는 거죠, 뭐. 뭐 어쩌겠습니까. 네. 자, 이지만에서 오셨는데 이번 주는 뭡니까? 예, 낮에 집에 계시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 배를 누르거나 집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종교단체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도, 가스, 그렇죠. 검침, 그다음 택배, 뭐 이런 분들. 정확한데요. 가스 검침 노동자분들 만나고 왔어요.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게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이제 이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가스 안전 점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검침도 하시고 이렇게 방문하시면 마주친 적이 한두 번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다 보면 띵동 해가지고 가스 검침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읽고 새는지 안 새는지. 네, 점검하시고. 점검하는 기도 하고. 네. 기록은 다 여성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 한 1,700분 정도가 서울에서 지금 가스 검침을 하시는데 대부분 여성분. 왜냐면 이제 이게 남성분들이라면 여성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 그렇죠. 있으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길 문을 수 잘 안 있으니까.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스 검침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안 열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걸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앞에서 어제 만났는데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째 왜 지금 시위를 하고 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는 가스 요금에 여러분 가스 요금 내잖아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분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네, 당연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근무 환경도 좀 열악하고 이분들이 실제 포함되어 있는 원래 책정되는 인건비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요게 이제 좀 쟁점이 있는 거예요. 가스 공사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좀 이따 이제 몇 분 인터뷰에서 이제 들어볼 텐데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되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외주에 외주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하청이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런 구조인데요. 일단 직접 여기 일하는 가스검침 노동자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낮에 사람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 있는 시간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서 저희가 간주근로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좀 가든가 아니면 저녁에 퇴근 후에 이제 할 수 있게 오후 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또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 남들 쉬는 날 저희는 일을 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는 뭐 저희도 이제 방문하다 보면 고객분들도 이제 무방비 상태로 계시다가 이제 우리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또 찾아갈 수밖에 없고 하니까 시민들도 좀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고 우리도 좀 그때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있죠. 근데 실제로 저희는 다니면서 가스 새는 것도 많이 발견하고 일테면 보일러 뭐 이제 이렇게 위험한 상황 그런 것도 발견해줘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보일러 작동이라든가 이런 거 모르는 것도 저희가 다니면서 잘 가르쳐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그냥 나는 뭐 아무 문제 없고 너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 아니냐 하면은 참 기운이 빠지죠. 뭐 그렇긴 합니다. 정확하게 뭘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냥 왔다 가라는 수준으로만 이해하지. 뭘 하시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낮에 있을 때 좀 굳이 뭐 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귀찮아하고 이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스가 새거나 이게 이제 안전점검이라는 게 특히 안전이라는 게 점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의 안전을 사실 지켜주는 분들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면 집에 낮에 요즘 없으면 다시 방문해야 되잖아요. 재방문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택배는 놓고라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긴 해요. 1,700분 정도가 서울 전체 도시가스를 다 점검하니까 한 분당 평균 한 3,500가구 정도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이제 물론 아마 하청, 재하청 그런 구조인 것보다 하긴 했는데 도시가스 공사가 일단 이 주체 아닌가요? 검침에? 그러니까 그게 뒤에 이제 들어볼 텐데 도시가스 공사는 이 검침을 도시가스 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센터라는 다른 데에 위탁을 또 맡기는 거예요. 고객센터는 외주인데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외주죠. 대기업도 외주를 해요. 네, 요즘 많이 그래요. 문제가 되는데 이 검침도 외주를 하는 거예요. 어허. 네. 고객센터를 외주하고 이 고객센터에서 다시 외주를 하는구나.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이분들은 고객센터 소속이긴 해요. 노동자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요금은 또 이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금도 서울시. 왜냐면은 이 요금이라는 게 버스 요금 같은 거를 버스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스 요금도 이제 공공 요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나 정부 같은 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도시가스 공사는 도시가스 공급의 주체일 뿐이지. 그렇죠. 요금의 결정을 하진 않아요. 요금을 결정하고 요금을 수금하는 검침을 하고 수금하는 주체는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요금을 결정해서 도시가스 공사의 수수료를 주는 거는 서울시인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복잡하네요. 예, 복잡한 게 있어요. 그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는데요. 이 노동조합을 분들이 만드셨는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도시가스분의 김진랑 조직부장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그 고객센터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센터에 그 내려가야 하는 지급 금액을 서울시가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매년 요약 보고서 자료를 발표하면서 뭐 점검원은 얼마를 줘야 된다, 뭐 기사들은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급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그러니까 임금을 책정하는 것 말고도 관리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시청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안전점검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또 사회적으로 범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그런 업무를 못하게 되고 여성들로만 일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이 여성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사실 좀 많이 있죠. 거꾸로 여성분, 그러니까 주부가 집에 있는데 남성 검침원이 갔을 때도 그런 두려움이 주부들에게 당연히 있겠죠. 예. 거꾸로 남성들이 집에 있는데 여성 검침원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도 여성 검침원 문제가 발생하는 여성 검침원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있고 실제로 이제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노동자를 만나서 본인들 근무 환경이나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나쁜 남성들이 때로 있는 거죠. 어디나 나쁜 그룹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반대 경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뭐 성희롱이나 이런 데 노출이 돼서 이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요. 네. 대낮에 남자 혼자 있는데 외진 곳인데 검침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성희롱을 당했다든가.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증인은 아무도 없고. 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근무한 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실제 잘 해결할 거냐 아니면은 잘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생각보다 그 임금이 크지가 않아요. 최저임금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딱 최저임금 정도. 한 달에 아까 3,500개라고 하셨나요? 예, 3,500가구 평균 1인당. 1인당 3,500가구를 검침하고 나서 받는 보수가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된답니까? 지금 이제 그 근속 연수나 이런 거 다르지만 어쨌든 물어봤어요. 가장 많이 받으면 어느 정도 받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6만 원.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약간 놀랍죠. 그러니까 126만 원? 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그 정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3,500군데를 본인의 발로 직접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없으면 또 재방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임금 수준이 굉장히 생각보다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도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근무 환경도 좀 여러 가지 위험에 좀 노출돼 있고 굉장히 좀 고된 일일 수 있고. 근데 임금이나 이런 수준이 열악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 주장은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요금을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이분들의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줘라 이런 게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네, 왜냐면 이게 서울시가 아마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문제들 어쨌든 자기들이 절차하는 요금에 이제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요 문제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결정된 거랑 산정된 그 실제 지급되는 건 다르다. 이게 차이가 난다. 이게 이제 이분들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회사 쪽 주장도 있어요. 회사 쪽 주장은 자기네 이제 정확하게 산정했는데 어떤 지역은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양이나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지역은 3,000하고 어떤 지역은 2,500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차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액수는 뭐 최고치의 기준에 맞춘 거라 어쩌고 이런 설명이. 이제 막 회사 쪽 주장은 이제 그런 쪽 주장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우리 안전이나 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한 분들인데 이 문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이유미 연구원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가스방침원 분들이 도시가스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안전점검도 해주시고 또 이제 가스비가 얼마 나왔다라고 이제 고지도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가깝게 시민분들을 만나시긴 할 텐데 이분들은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회사가 위탁을 맺고 있는 고객센터에 고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검침원들의 임금이나 고용 조건을 고객센터가 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실상 위탁계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 회사가 좌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14년부터 그 서울시가 이 그 고객센터에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서울시가 얼마를 줘야 한다라고 이제 정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 고객센터가 너무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은 인원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이게 더 이상 도시가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회사에게 서울시가 이제 그 고객센터와 그 계약을 맺는 거에 직접 개입을 해서 얼마씩 줘야 된다. 그리고 검침원들에게도 얼마씩 임금을 줘야 한다라는 것을 2014년부터 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총 정리하자면 도시가스공사가 하청을 주고 그죠? 고객센터에. 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는 그래서 임금을 고객센터에서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열악하자 서울시가 개입을 했는데 서울시가 개입을 했어도 서울시가 정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 예, 이게 이제 노동조합 쪽에. 그러면은 도시가스공사가 직접 검침원들을 고용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서울시가 직접 그게 지급되고 있는지 감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자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서울시장 앞에서 이런 식을 하고 계시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실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제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자 모여서 노동조합의 주장도 있고 회사에 여기도 있는 거니까 서울시와 뭐 회사 측과 이제 고객센터나 도시가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이런 쪽에 모여서 실제 그러면 이제 제대로 지급되는지 어떤 구조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일단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고 이 문제를 어쨌든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 어느 정도 여러 방면으로 이제 개선되는 거는 확실히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근데 이런 구조 고용 구조 속에 있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기업 관련된 일을 해서 그 대기업에 분명히 고용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하청, 재하청 구조 속에서 사실은 그 최저임금을 간신히 벗어난 금액을 받고 있는 분들. 네.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임금체가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의 주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도 외주와 하청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이 늘려왔죠. 파견.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비정규직화되고. 예, 대부분 비정규직이죠. 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와 재하청 문제를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직접 고용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라고 이걸 점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파견 쪽을 굉장히 늘리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죠. 네. 그거를 개혁이라고 말했었죠. 네. 정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조성주 전 소장.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밀고 있는 예언 대통령 강압수사 헌법 위배에 이유를 들어서 대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는 예언. 틀리면 벌칙 정해달라고 했더니 그중에 가장 어려운 벌칙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틀 동안 어떤 경우에도 웃지 않게.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잔인한 분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